800에서 1000은 계속 벌었었어요. 들어왔었어요, 네, 옷가게에서? 계속. 네. 고정이었어요. 잘 됐네요, 그러면. 인포 좀 써달라고 한 게 시작이 됐어요. 알바의 첫 시작. 그때도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똑같이 여러 개 하고 있었어요. 사업으로 돈 벌던 사람이 월 100벌 잡고 헬스 인포를 가요? 그 송림동 쪽에 그쪽에 이제 식량 배달이랑 우유 배달을 시작을 해요. 그리고 우유 배달까지는 거의 한 200 정도 돈 벌었었어요. 뭘 위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그 당시 돌이켜보면. 어느 시점에서 돈을 벌기 시작한 거지? 제가 알기로는 회사 그냥 생산지 다니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혼자 정장 생산직을 입고. 오래 다녔고, 그렇죠. 정장을 다 입고 다녔죠. 이제 24살에 공장을 다니면서 25살이 돼요. 근데 25살이 됐을 때 좀 계기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계기가 있을 때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작던 크던 그게 어떻게 오느냐에 따라서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집이 3천만 원이니까 4천만 원짜리 전세에 살았었거든요. 집이 너무 노후가 되다 보니까는 벌레가 많이 살았어요. 바퀴벌레, 개미 이런 게 많이 살았는데, 보통 원래 바퀴랑 개미랑 공존을 못 해요. 못해요. 거긴 공존을 해요. 강력한데요. 지들끼리 구역을 정해요. 그래서 와이프가 처음에 왔을 때는 개미도 못 잡고, 여자들은 그렇잖아요. 사실 이런 집에 살고 싶지 않잖아요. 냉정하게. 처음에 막 많이 울기도 하고 했었어요. 대단하시다. 근데 이제 그때 1년차 제 생일이 됐을 때 야간 일이 끝나고 헬스장을 갔다가 집에 들어와서 이제 첫 밥을 먹는데 미역국을 이제 와이프가 국자로 퍼서 주는데, 미역국에 이제 바퀴벌레가 이만한 게 이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와, 나는 그럼 진짜 스트레스 받아서 죽을 거예요. 평소 같았으면은 와이프가 깜짝 놀랐을 텐데 그 부분만 떼서 버리고 먹더라고요. 그게 저는 이제 그때 많이 울었죠. 거의 뭐 MZ 손가락만한 게 들어갔었습니다. 지금이야 뭐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진짜 이게 마음이 너무 아팠죠. 찢어졌죠. 그걸 아무렇지 않게 버려서 개미도 못 잡던 사람이 미역국을 먹는다는 걸 보고, 아, 그럼요. 찢어지는 정도했어요, 진짜. 근데 그때 저는 이제 다짐했죠. 이렇게 인생 살고 싶진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 그때 이제 주말에는 노가다 뛰고 이제 일요일에는 대리운전하고, 그렇게 이제 3년 거의 한 6개월 정도 이제 일했죠. 네. 잡을 더 하신 거네요. 일을 더 했었어요. 몸빵으로 때우는 걸로 돈 벌자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때는 제가 인천 거의 맨 끝에 살았었는데, 회사 다니는 위치가 이제 남동공단이었어요. 근데 거기가 차를 타고 한 40분 정도 가야 되는 거리였었는데, 기름값 아끼려고 자전거 타고 다녔었어요. 그때는 공짜 유산소 한다라는. 아, 그렇지. 운동을 좋아하시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도저히 이게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주말에는 알바를 그만두고 천장 크레인을 따서 이제 모 회사에 들어가죠. 큰 회사에 들어갔는데, 아, 대기업 근데 출신이에요 또? 이 사람이라는 게 참 간사한 게, 사실 그렇잖아요. 내가 원하던 차를 가져도 길어야 3개월이에요. 그때부터는 이제 꿈을 찾게 되더라고요. 제가 옷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옷가게를 차려야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어서 이제 옷가게를 차리려고 준비를 해서 이제 옷가게를 차리죠. 근데 주변에서 그랬죠. 이제 네가 만약에 옷가게 차리면 대박 난다 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 옷을 그때 당시에도 특이하게 입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매력 있게 입으세요. 아, 매력 그래서 있더라고요. 그때 옷가게를 차렸는데 시원하게 그냥 짜이찐 당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 느꼈죠. 사업이라는 게 쉽지 않다는 걸. 남들이 멋있다고 하는 거를 내가 입었을 때는 걔네들은 괜찮아 보일 수 있겠지만 본인들은 입지 않는다. 남들이 입은 건 뭔지 알 이뻐 것 보이지만 같아요. 그걸 내가 입기는 좀 어려운 거예요. 나는 부담스러운 네, 뭐 그럴 수 부담스럽고 있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망했어요. 근데 망했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옷 마케팅 공부, 뭐 옷에 대한 공부, 그땐 공부 없이 그냥 했었거든요. 이게 어렸을 때는 나는 될 거야라는 그런 감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어렸을 때는 난 될 거야. 나는 무조건 하면 돼. 어떻게든 돼. 비행기 떨어져도 나만 살 것 같아. 그렇죠.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지금 친구들도 얘기를 해보면 그런 친구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저는 공감이 되거든요. 저도 그랬으니까. 하지만 나는 자신감이 있었고 그 자신감을 밀어붙였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서 무너지는 사람이 있겠죠? 하지만 저는 그쵸.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마케팅 공부, 의료 공부를 해서 저도 안 입는 옷을 팔아보자 라는 생각으로 이제 그때 당시에 무지티 면바지류를 했어요. 그러면서 유니클로가 빵 이제 뜬 거죠. 아, 그냥 이렇게 문양 없고 네, 이런 거예요? 그냥 가장 기본? 베이직한 옷을 팔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이제 잘 돼서 지금까지도 어떻게 보면 계속 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한 고정으로 800에서 1000은 계속 벌었었어요. 들어왔었어요, 네, 옷가게에서? 계속. 네. 고정이었어요. 잘 됐네요, 그러면. 고정이었었고, 그때 왜냐면 20대 후반이었으니까. 그때도 회사는 다니고 있었어요? 아니, 두 번째 할 그래, 때도? 그만뒀죠. 아, 그럼 네. 완전 올인해가지고. 네. 그때부터 조금씩 이제 시작이 됐었어요. 돈이 어느 정도 쌓여서 이제 지금 살고 있는 이제 청라 이쪽으로 이제 이사를 오게 되죠. 그때 이사를 오고서 좀 문화적인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그 성림동에 살 때는 수입차 2대에 할리 데이비슨 1대를 그때 타고 다녔었거든요.
이제 거기서 이제 이사를 가고 지하 주차장을 내려갔는데 좀 충격을 받았죠. 보지도 못한 차들이 질비한 거예요, 이게. 야, 이거 진짜 세상은 넓구나. 정말 이게 말도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뭐 람보르기니, 뭐 페라리, 질비할 정도로 정말 주차 공간이 이렇게 있고, 제가 살던 데는 할리 데이비슨 자체가 정말 희귀한 그런 오토바이였는데, 거기는 그냥 오토바이 주차장이 있어요. 그냥 말 그대로 용의 꼴이었었던 거죠. 그때 전 좀 문화적인 충격을 받고, 그리고 이사를 오면서 갖고 있는 모아둔 돈을 다 썼어요, 여기에. 그래서 통장에 몇백만 원밖에 없었어요. 완전 집에 오래 아예 가시구나. 앵꼬에 있었어요. 근데 왜냐면은 그 이유도 있는 게 집에 대한 좀 저는 그런 꿈이 있어요. 하도 없이 살다 보니까 집 평수. 이건 진짜 공감해요. 나 진짜 이거 와. 이제 조금 겁이 났던 거죠. 아, 이런 데서 이제 내가 살아야 되는데, 아, 내가 열심히 산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바로 원래 살던 동네 헬스장 다니던 데 가서 저 인포 좀 써달라고 한 게 시작이 됐어요. 알바의 첫 시작. 6시 출근해서 11시까지 하고선 그때 100만 원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똑같이. 여러 개 하고 있었어요. 사업으로 돈 벌던 사람이 월 100벌 잡고 헬스 인포를 가요? 그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충격이었었어요, 저는. 사업을 확장할 생각을 안 하고? 그러니까 저는 멍청한 거예요. 알바를 하는데 재밌는 거예요, 이게. 헬스장 오는 애들하고 막 장난치고 막 운동 같이 하고 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 알바에 대한 게 더 욕심이 생겨서 이제 그 송림동 그쪽에 이제 신문 배달이랑 우유 배달을 시작을 해요. 직업에 대한 선입견이나 돈에 대한 선입견이 저는 없었어요. 하도 없이 살다 보니까 이 일을 한다고 해서 내가 깎아져 내려간다라는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전 지금도 그럴 수가 마찬가지예요. 있어요? 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대박이다. PT생들하고도 같이 야 이거 괜찮다 한번 해보자 해서 같이 하는 친구도 있어요. 신문 배달, 우유 배달을. 나중에는 어디까지 갔냐면은 나중에는 이제 SUV에다가 신문이랑 우유를 싣고 배달을 할 정도로. 그거 해서 얼마 벌어요? 신문 배달이랑 헬스장 알바했을 때 160 정도 벌었던 걸로 기억나요. 와. 그리고 우유 배달까지 하면 거의 한 200 정도 돈 벌었었어요. 뭘 위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그 당시 돌이켜보면. 근데 그때는 좀 절박했어요. 이게 그때 느꼈었던 그 심적인 충격이나 통장에 잔고가 없다라는 그 압박감이 너무 심했었고, 그냥 그때는 좀 재미 요소에서도 일을 했었던 것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재미적인 요소도 분명히 있었을 없지 않아 것 같아요. 있었죠. 예. 근데 1년 반을 했는데 그때 그렇게 하면서 너무 이제 힘들다 보니까 그때부터 조금 머리를 쓰기 시작해요. 머리를 써야죠. 그때부터 이제 신문 배달을 그만두고 이제 PT를 하기 시작해요. 그게 제 PT의 첫 시작이었어요. 근데 그때 첫 PT를 받았던 애들이 지금까지도 연락을 하고 같이 만나고 밥 먹고 하고 있죠. PT가 그리고 금액도 세잖아요. 그죠?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얼마 받아요? 저는 20회에 100만 원. 그러면 비싼 건 아니네요. 그죠? 5만 원이면. 그렇죠. 5만 원이고. 5만 원이면. 그때 당시에 첫 레슨생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아마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 첫 레슨생들이 문신을 진짜 저랑 똑같은 걸 새길 정도로 엄청나게 저 열렬한 팬이었었고, 공공부대. 그 친구들이 돈이 없다 보니까, 학생이다 보니까 이제 스키장 알바를 겨울 내내 떼어서 그 돈을 다 레슨비로 쓰던지 막 이런 걸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슨비는 절대 올리지 말아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죠, 저는. 그래서 계속 이제 받고 있고, 지금도 얼마 전에도 봤어요. 그 친구들 받고 엄청 성장해서 지금 뭐 제네시스 GV80 타고 다니고, 좋은 거 타고 다니는. 네, 지금 이야. 25밖에 안 됐어요. 6인가 5밖에 안 됐어요. 나는 그렇게 일찍 돈 버는 사람들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진짜 대단한 거죠. 네. 근데 정말 그 친구들 보면서 성장하는 과정을 봤을 때 그 희열이 엄청나요, 저는. 아직도 실적이 안 나오는 것이 DB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당신의 영업 실적을 바꿔줄 단 하루의 기회, 저의 모든 노하우 공개할 테니까 꼭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참여 방법은 본문 링크에 넣어놨어요. 자, 오늘 우리 야생마님, 주경진 대표님 모시고 좋은 얘기 정말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안대장TV를 구독하시는 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사실 저를 보시는 분들과 여기를 보시는 분들의 취향 차이는 있겠지만 공통된 목표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어찌됐건 성공, 어제보다 나은 맞아요. 오늘보다 나은 미래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안대장 채널을 많이 보고 뭐 보스의 책을 많이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책을 보는 이유는 분명히 있어야 되고 이 채널을 보는 이유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가지고 생각하셨다면은 그걸 밀고 나가시는 추진력이 분명히 동반된다고 하면은 분명히 안대장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악플 다실 거면 저한테 다세요. 아니에요. 네,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저도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대장TV랑 야생마 TV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네.
아직도 안대장TV를 구독하지 않고 계신 분들이라면 구독 버튼 잊지 마시고요. 우리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다른 영상들도 꼭 시청하시길 바라요.